네, 그럼 서영님 조사해온 거는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또 정리할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번에는 영선님 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주식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미국 주식을 사러 가고 있는데요. 바로 어디로 가냐면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저희 집에서 주식을 구입하러 가려고 합니다. 두둔. 드디어 주린이 탈출일까요? 네, 일단은 그동안은 정말 계좌랑 미국 주식 계좌랑 그리고 또 미국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말 찐 주린이였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탈출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계좌를 개설해보고 그리고 직접 주식을 2주를 사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명의로 된 은행 계좌, 그리고 휴대전화로 뭔가 인증번호나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어플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미국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사용할 어플은 바로 영웅문 S, 키움증권의 글로벌, 영웅문 S 글로벌 버전 앱을 설치해서 직접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이 조금 궁금했었어가지고 영웅문 S, 이제 한국 버전, 국내 주식 버전을 깔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S를 할 때는 굉장히 간편하게 진행이 쑥쑥쑥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계좌를 개설을 하게 되었고, 이 계좌 개설을 한 후에 저는 미국 주식 2주를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3M 2주를 주문을 눌렀습니다. 저는 근데 이 주문을 누르기 전에 먼저 했던 게 있었어요.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원화 주문을 눌러서 주식 주문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선택한 3M 기업 2주를 무려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과제였던 바로 40만 원 선에서 주식을 구입하기를 성공하였습니다. 지금은 영풍문고에 멘토님께서 내준 숙제인 경제책을 구매하러 왔습니다. 한번 제가 경제책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경제금융 신간 책들이에요. 이렇게 ESG 모은 책. 딱 저를 위한 주린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어. 미국 주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네, 저는 일단 먼저 지난번에 선택했던 3M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3M은 핵심 재료과학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엔지니어 군단의 일상 제품부터 또 그런 기본 화학 제품까지 전반을 다루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진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약 6만 5천여 가지 제품을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한 가지 사업 부문에서 아쉬운 성과를 거두어도 크게 리스크가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정도밖에 평가가 안 나온다는 건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주변에서 진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ESG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ESG를 설명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좋은 평을 받았는데 동일한 등급을 얻었다고 하네요. 동급이에요. 네. A. 트리플 A.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주식 멘탈이 전부다. 이런 이제 3M 같은 회사를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에는 총 11가지 섹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인더스트리얼 섹터에 포함되는 회사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산업의 근간이 되는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인더스트리얼 섹터의 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 왜냐면 지금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산업이란 게 경기가 좋을 때 당연히 좋고 경기가 나쁠 때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수요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나마 경기에 이제 덜 민감한 기업을 골라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업. 다양한 사업을 한다면은 아까 말한 4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나요? 네. 그 중에 뭔가 한두 개가 좀 안 좋아도 나머지 한두 개가 좋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인더스트리얼 섹터 산업의 기업을 고를 때는 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업을 고르는 게 좋다. 잘 골랐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잘 골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럼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배당 네. 성장주에 가까운 기업이고 네, 맞습니다.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멘토님께서 앞으로의 비전과 네. 전망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해서 알아봤을 때 진짜 배당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네. 기업이어서 더 선정을 배당주지만 나름 주가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배당 성장주죠. 네네. 보수적 포트폴리오로도 굉장히 좋은 주식 같습니다. 네. 미국 주식 멘탈이 전부다. 또 어떤 기업이 있죠? 네, 저는 두 번째 기업은 존슨 앤드 존스. 오, 왕국부터 존슨 존슨. 한번 굴려서 얘기하자. 뭐 하는 회사죠? 일단 비즈니스는 제약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얀센 또한 네, 얀센이 자회사죠. 네네, 존슨 자회사. 얀센. 네. 일단 제약을 주로 해서 뭔가 뭐 다발성 골수증이나 암 같은 것들 치료제 등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의료기기 사업으로 의료기기 우리가 뭐 사용하는 뭐 수술용 로봇 플랫폼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조금 새로웠던 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비자 제품으로도 요즘에 또 저희가 백신을 맞으면은 타이레놀을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레놀이나 구강 청결제 같은 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증가가 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매수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이 기업이 뭔가 일단 일상생활에서 타이레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또 얀센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이 백신으로 인해서 같이 알게 되어서 조금 제가 좀 잘 아는 기업이라고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들어볼 수 있었던 기업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또 헬스케어가 최근부터 더 앞으로도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당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당금을 또 매번 선정을 할 때 집중을 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배당금도 높고 현금 흐름도 좋고 이런 높은 품질의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수 이유들이 다 좋은데 네. 일단은 지금 타이레놀 같은 제품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아는 기업이라고 네. 이렇게 매수 이유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3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딱 보기에도 타이레놀은 극히 일부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반적인 이제 조사가 돼야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의 사업부가 있으면은 네. 제약 사업부는 어느 정도의 비중인가? 걔는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의료기기 사업부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가? 소비자 제품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가를 각각을 다 조사를 해야죠. 네. 예. 그리고 단순히 타이레놀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이 각각의 3개 사업부가 각각 어느 정도 비전 가지고 있는지를 네. 전반적으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이유 2번, 3번은 다 마찬가지인데 네. 뭐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고 높은 배당금 현금흐름. 그래서 얼마인데 얼마만 되겠니? 앞으로 다음 시간에 수치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기본적인 산수는 좀 해봐야겠다. 역시 경제학과는 이과였어요. 절대 아니에요, 경제를 아니에요. 공부할 때는 아닙니다. 문과적인 그걸 할 수 없었어요. 문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문과가 아니고 거의 그 추상적인 아, 예술에 가까운 목이 탄다. 예술에 가까운 거기 거의 때문에 그림을 그려왔죠. 네, 그림 네. 거의 추상화에 가까운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그 증명 과정이 지금 두 분 다 빠져 있다. 네. 근데 뭐 처음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레벨에서는 지금 조사해온 내용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미국 주식 멘탈이 전부다. 또 다른 기업도 조사를 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업으로 로블록스라는 기업,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이자 또 거기에서 대장주로 아마도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믿고 싶고요. 네.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졌어. 그렇게 믿고 싶은 기업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로는요, 일단 게임을 만드는 업체는 아니고 이 게임의 유저들이 만들어서 이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기업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말 그대로 뭐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것처럼 SNS 상으로 이렇게 플랫폼으로 들어와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활동이고, 진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업의 수익은 어떻게 나오죠? 이 기업은 그 정말 똑같아요. 그 유튜브, 저희가 지금 하는 유튜브처럼 이런 콘텐츠 유저들이 생산을 해내고 거기서 막 광고도 받고, 그래요. 그렇게 막 진짜 이런 플랫폼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매수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저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가상화폐나 이런 걸로 구입을 할 때 거기서 수입이 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수입이 나는지는 수치로 공부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이 대체 아이템을 얼마나 구입하는지 네.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이템을 얼마나 해야 될지. 그리고 그게 네네. 사람들이 100만 원치를 구입했다고 해서 그게 네네. 로블록스의 수입이 되진 않겠죠, 당연히. 맞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일정 부분만 가져가고 있기 어느 때문에 정도를 가져가는지. 네, 아. 어느 정도를 대체 가져갈지. 이거 수학 아니죠? 네. 산수죠? 네, 산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오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일단 메타버스가 최근에 아까 여기서도 메타버스 나왔기 때문에 메타버스 정말 그 가상 세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즘에 또 가상 세계에 그 업무나 이런 것도 다 직접 이런 대면으로 많이 못하고 재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재택할 때 그 직방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로 완전 정말 회사에 온 것처럼 옆에 사원한테 말도 걸 수 있고 막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메타버스가 핫하고 또 더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요즘에 또 이 로블록스의 오징어 게임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요즘 오징어 게임이 그거 하는데 그 오징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접속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Z세대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어린이들이 제가 이거 미국 16세 미만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유튜브보다 2.5배 이상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Z세대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살아가려면 이 Z세대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했다면 나도 선택해도 되는구나. 전망이 밝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선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 비대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지금 뭐 바로 이게 완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비대면을 우리가 또 오랜 시간 이게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풀리더라도 저희는 익숙해진 이 환경에 더욱 발맞춰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메타버스는 앞으로도 유망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일단 아까 계속 대장주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대장주가 맞나요? 예, 수치로 한번 제가 해서 대장주가 맞는지를 한번 분석해 수치로 할 필요는 없지만 산수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대장주가 맞는지 왜 대장주인지 네. 그리고 Z세대가 이제 Z세대의 절반이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Z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연령대가 낮은 세대를 말하는데 딱 봐도 별로 그 구매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ARPU 기억하시죠? 그게 정말로 얼마나 나오는가. 네. 왜냐면 구매력이 없는 세대가 아무리 그러네요. 많이 구매한다고 해도 Z세대면. 그러네요. 돈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비대면 시대라서 네네. 좋다고 했는데 추상적인 네, 이유이네요. 추상적이죠. 네. 돈이 되는가. 예. 제가 아까 사장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시장이 그래서 예. 어느 정도인데 그리고 얘 대장주라고 하셨는데 점유율 얼마인데 점유율. 네, 그래서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그래서 네네. 마진율은 얼마인데 수익이 나와야 되고 결정적으로 예. 성장을 하는가. 네네. 네. 저 근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모바일 미국에서는 좀 선두를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근데 점유율은 막상 얼마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럼 한 5% 정도가 되는데 그럼 네. 굉장히 적은 비율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점유율이 적게 되면은 선택을 하면은 조금 뭐 상승을 가능성을 약간 발전 가능성을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가능하죠. 앞으로 점유율이 늘어날 네. 거라고 생각한다면. 아. 네. 근데 이제 그거가 주가 대비해서 어떤가를 네네. 봐야죠. 항상 주식은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 부분까지 지금 하기에는 너무 네네. 진도가 앞서가 있는 거고. 예. 지금은 일단 기본 산수만 일단 네.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산수 공부해 산수.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멘탈이 전부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자면 일단 서영님은 유니티 그리고 어도비 그리고 리비안인데요. 일단 어도비 같은 거는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고 얘도 이제 기술주고 성장주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은 공격적인 주식이긴 한데 그런 기술주 성장주 중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그러니까 딱 한 중간 정도 위치한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와 리비아는 둘 다 굉장히 공격적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서영님은 기술주 성장주를 좋아하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선호하시는 편 같고, 영선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3M도 보수적인 포지션이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도 굉장히 보수적인 포지션이죠. 다만 이제 로블록스는 완전히 그 반대편에 완전. 굉장히 선생님들. 공격적인 포지션인데, 좋습니다. 지금 결국 자기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영선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보수적인, 그다음에 서영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격적인 그 포지션을 했는데 그 안에서 보수적이라고 해서 너무 보수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공격적인 포지션 한 거 좋았고, 그 다음에 서영님도 공격적인 거라서 너무 공격적인 포지션이 아니라 어도비 같은 그래도 중도적인 포지션 적당히 섞는 거 좋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본인의 성향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게 그렇게 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더 구성을 할 때도 얘가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포지션에 위치하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숙제를 또 내드려야죠. 네. 다음 시간까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늘 했던 얘기 대부분 다 네, 수치하는 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산수는 해보자. 네, 네. 기본적인 산수. 기본이 빠져 있었습니다. 네. 기본이었어. 를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고 네. 오늘 이제 또 기존에 했던 거 그리고 오늘 배웠던 거를 토대로 분명히 생각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재조정을 아. 한번 해보고 그다음 의무적으로 사던 안 사던 신규 기업 한 2개 정도씩은 조사를 해보자. 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실 거면은 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는 걸로. 예. 오늘 두 분의 포트폴리오 들어보고 간단한 피드백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한번 우리 얘기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